안녕하세요. 코인라이트의 MC 윤송아입니다. 코린이의 빛을 밝게 비춰줄 코인라이트가 빛을 밝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블록체인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 강의 어떠셨나요? 처음에 솔직히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너무 나쁜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쵸. 이제 나쁜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그거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이제 그 아는 만큼 보인다. 약간 그런 이제 한국 속담 있잖아요. 예, 알수록 좋다 해서 이제 알면 알수록 뭔가 좀 좋은 것 같고 좀 더 관심 갖고 싶고 좀 더 알아가고 싶은 약간 그런 진로가 생긴 것 같아요. 쌤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다면 다현 씨는 아는 만큼 무엇이 보이던가요? 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정말 뛰어난 기술인 것만큼은 확실히 알게 됐어요. 흥미가 많이 생겼다. 네. 맞아요. 암호화폐에 장부로만 쓰이는 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다 관심 없었거든요. 아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근데 또 하나씩 이제 공부 좀 하다 보니까 확실히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또 지난 시간 이은 특강 준비해 오셨죠? 네, 물론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재미나고 네. 좀 신기한 내용들, 그동안 조금 어렵고 암울한 얘기였다면 오늘은 이런 것도 돼? 뭐 이런 느낌? 약간 기대를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코린이들의 오해와 편견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박진아 교수님. 박진아, 컴온 교수님, 컴온 교수님.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오해와 편견을 풀기 위한 아주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오늘 강의 내용에서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어요. 네, 오늘 얘기는 조금 좋은 얘기가 많아요. 긍정적이고 대박인데 좋아 뭐 이런 피드백이 여러분한테 기대되는 저는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역시 가수. 와, 멋있다. 앨범 내야 될 것 같아요. 앨범 진짜 내면 아쉬운데. 꼭 사가지고 사인 받으러 제가 가겠습니다. 앨범 내면 이제 코인으로 받을게요. 정말요? 와. 그 오늘 주제는요, 기존에 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름부터 조금 달라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은 이 용어 자체가 논쟁이 좀 있어요.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지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따로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누구나 다 공개되는데 갑자기 이제 프라이빗으로 왜 나옵니까?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우리만 좀 써볼까? 뭐 이런 거.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어 볼까? 사람의 욕심이 그쵸. 굳이 이거를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 기술이 좋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한번 써봐야겠다. 아하. 회사 내부 용도로 쓸까? 또는 국가에서 우리 나라 살림에 넣어볼까? 이런 목적이라면 굳이 사람들한테 공개할 필요도 없고 공개해서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뭐 그런 경우로 그렇다면 왜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잠금 장치 만들잖아요. 네. 하다못해 카페에서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만들긴 하는데 그런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원래 공개인데 억지로 자물쇠 같은 거를 해서 그 비번만 아는 사람들이 본다라든지 뭐 그런 개념인가요? 그 기능이 일부 들어있긴 하고요. 근데 그런 기능보다는 약간은 좀 구분하기 위한 용어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아까 베가 씨가 블록체인을 장부로만 쓰는 건 좀 아깝다. 굉장히 감명 깊은 멘트였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주제하고도 잘 맞는데 이렇게 장부로만 쓰이지 않고 사실은 장부이면서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현황, 도대체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 이 내용을 좀 볼까 합니다. 먼저 그 전에 혹시 2018년 1월이었어요. 네.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 토론에서 거의 끝장 토론을 했었습니다. 현실의 욕망이 꿈틀거려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에 기술이 아니고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고 그 밑에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을 저는 범용 기술로 이해하고요. 이것이 다 사기다. 사기를 치려고 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있고 기술적인 면과 시스템을 검토해 볼 때 비트코인이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제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정재승 교수님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어필을 하셨고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한정 지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퍼블릭과 프라이빗에 대한 내용도 약간 섞여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 당시 때부터 이런 이슈들은 존재했었어요. 과연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한계점도 분명히 있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네. 샘, 이 회사 알죠? 네네네네. 굉장히 유명한 회사. 아, 그럼요. 네, 해운 굉장히- 물류 회사입니다. 아, 장난 아니죠. 머스크라는 회사고요. 네네네.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 물류 회사입니다. 그리고 IBM은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컴퓨터 회사죠.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 시스템 관리에 대한 사업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가면서 그렇죠. 정보가 왔다 갔다 해요. 네. 이 물건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거고 원산지는 무엇이고 검사는 받았는지 등등등등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체 현상이 심하게 있는 현실이고요. 이거를 제가 오늘 하나의 예를 들어서 IBM이 제시한 예인데 꽃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제 앞에도 꽃이 지금 네 송이는 아니고 세 송이가 꽃이 되고 싶어요? 꽃보다 남자죠. 그렇죠. 꽃이 괜찮은데요, 이거? 꽃을 놓고 제가 오늘 얘기를 할 텐데, 자, 꽃을 수출하는 화훼 농가의 수출 모델을 볼 텐데, 케냐에서 로테르담 항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잠깐 볼 건데요. 이 과정 안에서 장부의 어떤 전달이 일어나잖아요. 블록체인상에서. 이거를 현실 세계에서 200건 정도의 프로세스가 진행을 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네요. 복잡하네요, 생각보다. 되게 그렇죠. 복잡해요. 와. 아니, 꽃 사실은- 하나 봤는데 무슨 뭐.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해외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 어마어마한 절차들이 그렇죠.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재배농가, 수출당국, 항만, 세관, 수입업체를 통해서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서 가고 있는데 꽃을 한 번 실으려면 일단 승인 3번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꽃이 어떻게 간다라고 설명만 한 6번의 서류를 주고받고 심사받고 통과하고 이런 걸 거쳐야 돼요. 이거 다 해야 컨테이너에 실리는 거예요. 가는 거 말고 도착해서 또 많은 프로세스를 쉽지 않다. 컨테이너 실는 것까지 또 꽤 이제 많은 그럼요. 과정 교차됐는데. 굉장히 사건이에요, 이런 컨테이너가. 산업군이 존재하는구나. 사실 그래서 IBM과 그 머스크는 이거 너무 많은 절차가 들어가고 이거 좀 개선하고 싶은데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고 시도를 하고 지금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서류를 도장을 찍으려면 담당자 퇴근 시간도 있고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쉬는 날도 있고요. 이런 게 있을 텐데 블록체인에 있으면 올려놓고 바로 전산으로 승인 처리를 할 수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중간에 있던 대기 시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컴퓨터는 24시간 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주 5일 근무제고 6시면 퇴근하고 하는데. 맞아요. 거기다가 시차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 이제 그 무역 보면은 아예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든 무역을 다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블록체인 기술을 여기서 빌려서 쓰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네. 불러가는 내용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앞 사람이 블럭에 입력한 내용을 그 다음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자, 프라이빗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끼리만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 프라이빗 그러면 일반인들은 보지 않고 94개 기업이 이 블록체인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럼 관계된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럼 앞에 회사가 블럭에 입력했으면 그 다음 회사는 바로 실시간에 그걸 볼 수 있어요. 그 뒤에다가 내용을 붙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기존의 서류라든가 메일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왔던 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을 착착착착착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죠. 자, 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4명이서 무역상이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좋아요. 쌤은 꽃을 재배하는 화훼 농가, 배가 씨가 이 꽃을 사는 사람, 중간에 2명은 운송업자라고 가정을 얘기해 볼게요. 네. 자, 쌤은 열심히 튤립을 키웠고요. 튤립을 키워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네. 네. 보내다 보면 성화 씨가 그 튤립을 일단 들고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하다가 다현 씨한테 전해주면 다현 씨는 그 트럭을 갖고 배가 씨한테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튤립을 갖고 가다가 네. 한번 떨어뜨렸다든가 뭐 깨졌다든가 또는 어떤 뭐 변조가 됐다든가 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록하나요? 아니요. 안 하죠. 네. 근데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갈 때는 중간중간 과정마다 그런 거를 자동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오. 네, 예를 들어서
뭐 온도 조절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게요. 네. 냉장 유통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에 성아 씨가 냉장고가 달린 트럭으로 운송을 해야 돼요. 근데 성아 씨가 운전을 하다가 냉장고를 끄면 기름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 들었어요. 네. 트럭 운전자분들이 많이 그런다고. 네, 그러면 냉장고를 끄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송아 씨는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상품의 질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을 때 냉장고에다 온도계를 달아놓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온도를 감시하는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와우. 네. 그러면 자 상품이 들어갔을 때 온도와 중간에 온도 확인, 내려갔을 때 온도 확인을 계속 확인해서 블럭에 25도, 25도, 계속 25도, 기록하는군요. 25도 네. 이렇게 있는 건데 중간에 온도가 변동되면 25도, 35도, 35도, 35도 도착할 때는 다시 켰어요. 그럼 25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블럭을 쭉 확인해 보면 중간에 온도가 왜 올라갔지? 네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딱 걸리는. 네, 이런 되게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 등록된 회사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럼요. 네, 이건 시범 사업으로 이제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테스트. 네. 실제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제 쓰고 있는 회사들이 있나요, 혹시? 네.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는 월마트 있잖아요. 아, 월마트. 글로벌 기업이죠. 네. 저는 한국 사람이라 이마트밖에 몰라요. 이마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QR 코드 같은 거 이렇게 찍어보면 이 물건이 어디서 생산됐고 어떻게 왔고 며칠 만에 왔고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은 그런 거를 갖다가 속일 수가 없으니까. 어렵죠. 블록체인은 저는 블록체인 지금까지 강의 듣다가 사실 제일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아요. 이거는 당장 모든데 의무적으로 막 도입을 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 사기 못 치게 먹는 거 그렇죠.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온라인 쇼핑 많이 하는데 네. 그렇죠. 제가 샀을 때 원산지부터 이제 어디 도착했는지 누구한테 있는지 다 가끔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네네. 너무 예상보다 시간이 꽤 맞아. 오래 걸려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궁금증이기도 하고 그럼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원산지나 유통기한 같은 거를 조작할 수 없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 지금 적절하게 나올 법한 질문이긴 한데 제가 좀 뒷부분에서 이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왜 궁금하게 왜 갑자기 왜 밀당을 하세요 저희랑? 제가 봤을 때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빨리 얘기해 주시죠.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끝까지 보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관심도를 좀 끌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는 좀 더 뒤에 기존의 IBM과 월마트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게 좀 궁금하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국. 국내 사례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삼성동에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네.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가 우리나라는 블록체인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또는 블록체인을 키우려고 하지 않나 봐. 자꾸 ICO도 맞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죠. 맞고 거래소를 통제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블록체인을 등한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나와서 이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절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등한시하지 않고 매우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2020년까지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 수준을 어떤 미국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2018년에 150억 정도의 예산을 블록체인 쪽에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거의 2배 이상 350억 정도를 블록체인 산업에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00억 정도로 늘릴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요. 와 진짜 많이 네. 투자하네요. 이 정도면 사실은 산업 육성하는 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상이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약간 많은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감이 확 이제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되게 좋은 소식이죠.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자면 네. 이것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입니다. 사실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투자는 아니고요. 오케이. 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잡고 있고 안타깝게도 암호화폐라든가 토큰 이코노미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정부에서는 6개 분야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생활에 쓸 수 있을까 네네네. 또는 산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걸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받았어요. 뭐 관세청이라든가 국토교통부,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농림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서 블록체인을
그 해당 기관의 업무와 접목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아, 관세청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그래요? 네. 선거 투표할 때 우리 투표 결과 막 엄청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그 정치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보면서 기다리고. 근데 저 시스템이 되면 투표 종료 딱 하고 이제 개표 예상 결과도 없이 그냥 바로 결과 뜨는 거네요. 좋은 지적이에요. 기다림의 시간도 물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네. 많은 이슈가 됐던 게 투표 개표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많았어요. 맞아. 사람이 내가 지지한 확인한다고 후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표에 부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충분히 그래서 주작만 없으면 괜찮은데 또 누구나 주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맞아요. 의심 갈 수밖에 실제로 뭐 조작에 의심되는 징후가 발견된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실수일지 고의일지 모르겠으나 그런 내용이 있다 보면 사람들은 더욱더 다시 한번 재검수를 하자라는 요청도 많이 있었죠. 최근에 무슨 아이돌 뽑는 프로그램에서 그 온라인 투표가 조작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엄청 논란됐었어요. 맞아요. 거기 네오폰치가 있었어요? 저희는 어딨어요? 네온펀치가 나가면 바로 1등이죠. 역시 산업적인 멘트. 그렇죠. 근데- 티났어요? 네, 티났어요. 저는 약간 관세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일하면서 어느 부분 이제 얼마나 이 세금 내야 될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또 계산되고 또 바로바로 나오면은 이거 좀 의심스럽지 않고 이거 내가 내야 될 것이다 바로바로 자신감 있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발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개인 통관 같은 경우를 적용한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에는 통관에 대한 관련 정보를 쇼핑몰이라든가 운송업체, 관세청이 다 공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한 1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보를 주고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통관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진짜요?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전체적인 통관 업무가 5일 정도 걸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틀 정도면 이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가져온 어떤 효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 좋다. 저 인터넷 쇼핑몰로 이렇게 직구댕 막 이런 그렇죠. 거 시키면 한 2주 걸려요. 맞아요. 그건 이제 오는 기간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좀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을 줄일 수는 없고요. 중간에 행정 처리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로켓 배송 같은 건 안 됩니다. 네. 뭐 제가 당일 엄청- 배송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해외 직구를 당일 배송은 조금 블록체인 할아버지가 와도 좀 어렵지 않는가. 아니 그래도 가나도 돼요? 안 되죠. 예. 다음 내용 볼게요. 간편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내용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토지 대장, 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는 법원 인터넷 등기소 가서 등기도 띄고요, 국세청 가서 관련된 세금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 가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정 처리를 하죠. 기존에는 네 군데서 쓰이는 양식도 다르고 어떤 방식도 달랐는데 블록체인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기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것을 4개 기관이 같이 쓰다 보면 그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확인도 바로 실시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토지 정보 시스템 반영 시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실시간으로 가능한 엄청난 발전을. 실시간으로요. 실시간 너무 좋다. 송아 씨 막 얼마나 좋은지 인상을 팍 쓰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갔는데 주민등록증 옮겨야 되지 뭐 너무 옮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 다 뭐 운전면 다 일일이 너무너무 귀찮았는데 저렇게 좀 이렇게 한번 딱 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교수님 제가 여태까지 계속 이제 우리 프라이빗 블록체인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런 기술을 다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 쓰는 건가요? 네, 이거는 프라이빗 형태로 운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굳이 많은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국토부 내에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국토부가 확인만 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검증 절차를 축소시킬 수 있었죠. 만약에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처럼 장부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체인이라 하더라도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검증 정차를 확 줄입니다. 네. 자,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 적용 부분인데요. 자, 신분 확인을 해서 네. 오늘 투표를 온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수기로 도장을 찍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를 받는 그 기간 내내 기다렸다가 네. 투표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한 군데를 모아서 그쵸. 확인을 하고 네. 그거를 정보를 모아서 취합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뭐 그런 프로세스. 한국도 가나처럼 하나씩 손으로 다 섭니까? 가나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씩. 똑같아요. 하나씩. 근데 너무 조작하는 거 많아가지고 이제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아, 그래요? 가나도 그래요? 아 장난 아니에요 가나는. 가끔 이제 그 투표하는 데 있잖아요. 이제 그 몸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를 박스를 들고 가요. 엄청 난리예요. 통째로 이제 들고 가요. 완전 난리예요. 그래서 왠지 기술을 더 발전해서 그런 거를 하면 좀 더 정확한 가나 같은 경우는 이런 투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미 저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건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에스토니아에서요? 네, 에스토니아에서는 하고 있어요. 오. 거기는 신분증도 전자신분증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단말기에 넣으면 바로 투표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재밌는 거는 마감 시간 전까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좋다. 네. 와 대박이다.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우와. 후보자를 바꿀 수도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전자투표가 이미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네, 그럼 거기에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다 투표 마감하자마자 바로 결과가 뿅 나오죠. 와우! 재밌다. 와 재미있다. 와 진짜 재미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이게 온라인상에서 본인을 인증을 하고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투표를 합니다. 이 투표 결과는 바로 실시간으로 그걸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방송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투표 결과 개표가 잘못됐을 때 이거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모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거나 재확인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조차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요. 와, 이 실시간으로 한다는 게 진짜 너무 실시간. 신기해요. 좋아. 요즘 뭐든지 빨라야 돼요. 농식품부에서는 축산물 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원산지 신고를 해본 적 있어요? 네. 아니요. 해본 적 있어요? 예. 오, 정말요? 네, 좀 의심 우와. 가가지고 한로 딱 보도 이제 미국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블록체인으로 바꾸게 되면 허위 포장육 같은 경우는 기존에 6일 정도 추적이 됐었어요. 블록체인을 넣어보니까 10분 만에 끝나더라. 굉장히 빠르게 와. 확인했었고요. 뭐 이력 정보 신고 같은 경우 제가 블록체인에 올라가면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시간으로. 오늘 실시간이 많이 나오네요. 맞아. 저는 오히려 약간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어떤 매력? 뭔가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리면은 사실 신고하려고 하다가도 좀 귀찮아서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데 맞아. 바로 이렇게 하니까 헉, 신고도 바로 접수할 수 있고 신고 문화가 활성화되겠네요. 장단점이 약간 소비자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 네오 펀치가 있어서 그런지 차라리 이런 거를 아이돌계에 좀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밌다. 이거 아이돌계에 어떻게 써야 될까요? 갑자기 이제 저거 댓글도 그렇고 댓글은 진짜 할 그렇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뭐 앨범이 언제 나오는지 뭐 어디서 이제 공연 그 하는지 스케줄 같은 그렇죠 스케줄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이제 그 좋아하는 팬으로서 그런 거를 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토커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스토커들이 모든 안 기술은 단점이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좋게 쓰면 좋은 거고 네, 나쁘게 쓰면 또 맞아요. 힘들어지죠. 그러게. 다음은 이제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입니다. 외교부에서 뭐 서신을 보낸다든가 중간에 재외공간과 외교부에서 오는 그 기간만 보름 정도 걸렸어요. 네, 이런 부분도 블록체인을 넣어보니까 실시간에 가깝게 이런 부분 처리가 됐다라는 개선 효과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 정부가 그 주도하는 회사 말고는 없나요? 계속 정부가 관련된 거 같은데. 지금은 정부 사업이라서 좀 이따가 예. 정말 재밌는 민간 사업 얘기해요. 그거를 하고 싶어. 그거를 좀 궁금하거든요. 한 번에 지금 가까이 하면 바로? 아니 그런 거 좋죠. 예. 건너뛸까? 궁금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간 주도 프로젝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렇죠. 자, 2019년 올해는 뭐 기존의 공공사업 말고도 민간 위주로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포넷이라는 회사와 현대오토에버, SK텔레콤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포넷이라는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네. 기부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죠. 네, 기부. 이게 사실은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 되게 좋은 기능인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왜요? 쌤, 기부
뭐 많이 해요? 그렇죠. 이제 가끔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열심히 번 돈을 이제 기부를 했을 때 과연 이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중간 중간에 이 돈을 이제 그 또 자기 개인으로 이제 쓰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문제가 엄청 많아요. 좋은 얘기였어요. 사실은 이거는 기부 문화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어떤 많은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블록체인은 누구나 볼 수 있다고 했죠. 네.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은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다 알 수 있고 네. 그 부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블록체인은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부 금액이 어디까지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면 기부에 대한 문화도 커질 수 있고 기부하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고 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현재 이거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반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배가 씨는 최근에 중고거래 뭐 해봤어요? 저는 앱을 깔아가지고 용돈벌이 하고 싶어서 제가 입던 옷이나 이런 거를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옷 팔 때 뭐라고 하고 팔았어요? 하자 없고 뭐 얼마 안 입었다 그쵸. 하면서 애눌 해드리겠다고. 애눌까지? 네. 비즈니스 우먼. 예, 비즈니스 우먼. 맞아요. 다현 씨는 뭐 중고거래 해본 거 있어요? 저는 중고는 안 해봤고 저도 배가처럼 지갑을 제가 쓰던 거를 올렸는데 결국은 팔리지 않았어요. 팔리지 않았어요. 네. 안타깝네요. 쌤은 중고거래. 쌤은 굉장히 좋은 우리 주제가 있습니다. 맞아. 아버지께서 네네, 그렇죠. 네, 사업을 중고차 하시잖아요? 사업 이제 좀 하셨어요. 예. 접으셨어요? 네, 접으셨어요. 잘 안 돼가지고. 예. 관세 때문에 좀 안타깝네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중고차를 팔 때 사실은 파는 사람은 되게 좋게 팔고 싶고요. 맞아요. 사는 사람은 제가 진짜 좋은 차인지. 당한 적이 있어요. 정말요? 제가 그 아버님한테 차를 사줬거든요, 여기서. 근데 나한테 팔아준 사람이 그 차가 사고 난 차였어요. 근데 이 얘기 안 해줬어요. 이제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제 사고차 아니고 깔끔한 차다 해서 저도 모르게 샀는데, 가나 보내놨더니, 이제 확인했는데 보니까 이 페인트질 색깔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사고 난 차였어요. 저런. 저 제대로 당했어요. 아이고. 이게 흔하게 우리가 주변에서 듣거나 겪을 수 있는 문제예요. 중고거래를 했을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정보의 격차가 너무 커요. 장난 아니에요. 파는 사람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사는 사람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저는 모르죠. 그냥 믿어야 돼요.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은 차가 나오는 순간부터 블록체인에 이력을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정기 검사 받았을 때 검사 결과 넣고요. 그 다음에 보험 이력 넣고요. 쭉쭉쭉 넣다 보면은 차 번호로 딱 찍었을 때 블록체인 안에서 그 차의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와우. 이러다 보면 사는 사람도 이 차의 실제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거래를 할 수 있고 믿고 사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이런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SK텔레콤과 통신사들이 연합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블록체인으로 하고 있어요. 자, 쌤, 뭐 개인정보에 대한 어려운 점이라든가 불편한 점 국내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이제 그 뭐를 또 가입하든 다 알고 싶거든요. 뭐 주소부터 해서 뭐 전화번호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 너무 불편해요. 요즘. 그렇죠. 모든 것을 무조건 가입하라고 해요. 안 그러면은 쓸 수 없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 정보를 조금 더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배가 씨는 개인정보를 줄 때 좀 네. 불안한 감도 있죠. 사실은 이게 잘 관리가 될까? 어때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내 정보인데 괜히 뭔가 뺏기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런 거 맞아요. 있어요. 그 앱을 설정할 때 이제 거의 10페이지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씩 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책책책 봐서 그냥 체크 했는데 내 정보가 얼마나 쓰는지 어디서 쓰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이렇게 개인정보를 모든 기관마다 다 따로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네. 뭐 은행에 가면 은행이 따로 개인정보 또 받고 있고요. 통신사는 통신사가 받고 있고 그냥 뭐 인터넷 회사 쇼핑몰도 가입하고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다 가입하지 말고 하나에 저장해놓고 하나의 블록체인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확인만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행사장을 갔어요. 행사장을 갔을 때 행사장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 올 만한 사람인가 돈을 냈나 안 냈나만 보면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방송인 같은 경우는
이름도 얘기하기 뭐 이렇게 정보를 좀 가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냥 나를 입장만 시켜주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체인 안에서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오기 위한 조건과 맞냐 안 맞냐를 매치를 해서 맞다 안 맞다만 판결하고 입장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신원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블록체인을 넣어서 굳이 불필요한 정보는 빼고 꼭 네. 필요한 정보만 빼서 거기서 쓰고 통과하는 그렇게 좀 약간 빠른 서비스도 가능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 대박이다. 좋다. 제가 오늘 지금 쭉 어느 정도 프라이빗 블록체인, 뭐 국가나 정부나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했는데 다현 씨 느낌이 좀 어때요? 저는 되게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되게 빨라지고. 빨라지고. 네. 진짜 저는 오늘 교수님 덕분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돈 버는 뿐 아니라 이제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를 많이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 사실 알게 돼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전에 들었을 땐 약간 찜찜해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장점을 들으니까 또 장점으로 약간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역시 여자의 마음은 갈대인가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쉽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퍼블릭이 좋다, 프라이빗이 좋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인 것 같고요. 우리는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산업을 좀 응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은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같은 거를 조작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이제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빠바밤밤. 빠밤. 사실 이걸 제가 얘기를 미룬 이유가 네. 일단 오늘은 되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 이건 단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프라이빗 블록체인 굉장히 우리 삶의 질을 올려주고 뭐 그동안의 불편한 것들을 해소해주는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퍼블릭 쓰지 말고 모두 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나왔던 사기라든가 뉴스에서 안 좋은 이런 거 없어질 수 있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든가 퍼블릭 블록체인은 각자 장단점이 좀 있어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모든 장부는 다 나눠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검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장부가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검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네.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장부의 개수가 좀 적습니다. 예, 개수가 적어서 검증 시간을 확 줄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블록체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개수가 적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해커가 들어와서 조작을 할 때 조작할 수 있는 개수가 적으니까 조작의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중앙 기관이 직접 컨트롤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기관의 조작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중고차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이제 현대차에서 개발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블록체인 뜻을 가지고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중고차에 대한 이력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수입차가 막 너무 많이 수입이 되고요. 또는 경쟁사 차들이 막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의 판매율이 확 떨어졌어요. 사람들한테 현대차가 중고차 가격을 잘 받게 하고 싶어. 그러면 사람들이 언젠가는 차를 팔 테니까 그런 요소를 갖고 해서 현대차를 더 많이 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 안에다가 현대차의 정보만 사고 이력 같은 거를 막 조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현대차의 중고차 이력은 되게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경쟁자는 안 그렇게 할 수 있고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현대차가 그러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보자는 거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렇게 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네.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너무 우선시해서도 안 되고 양쪽이 균형을 가지고 발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밸런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도 아직 갈 길이 멀고 아직 가능성도 많고 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 나름대로 또 시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두 가지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미래로 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블록체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한 수업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 교수님 덕분에 오늘도 이 블록체인이 진짜 네. 우리 사회에 이제 좋은 데를 많이 쓸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교수님. 컨트롤 H. 네, 다음은 코인라이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코인 로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코린이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입문을 했다죠.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거래소 가입도 좀 힘들었던 분인데 과연 투자를 제대로 했을지 참 걱정 많이 가거든요. 손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제 갓 입문한 지 2주 차인데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같이 일하고 있는 박수태 트레이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혼자 운동하기 좀 힘들다, 운동이 잘 안 된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같이 운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오랜만에 이제 파트너랑 운동했더니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사실은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글로벌 모델 선발대회가 있어서 오랜만에 슈트를 입었습니다. 너무 지금 불쌍해요. 굉장히 덥고 지금 숨을 못 쉬겠어요. 오늘 행사는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네, 제가 또 유튜버로서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 영상을 찍는 날이에요. 찍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 유튜브 영상을 찍는 곳인데 거치대에 핸드폰을 놔두고 이렇게 라이트도 쨍쨍하게 비춰서 이 벽에서 찍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저를 찍고 있고 유튜브 영상 이제 좀 집중해서 찍어볼게요. 지금 저녁을 먹으러 이동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제가 처음으로 이 거래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걸 살지 막 이것저것 많이 둘러보다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선택한 코인은요, 사실은 저한테 선택을 받은 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 11월, 12월에 뭔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올인을 할 겁니다.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1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저는 다 팔아버리고 안전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계획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매수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요, 이 가격엔 안 사고 저는 이 가격에 사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매수창에 주문량이 뜨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거래를 한번 해봤고요. 이 사이트는 제가 볼 때 이 거래소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래프를 일단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모바일로도 해봤는데 굉장히 접속도 빠르고 좀 모바일대로 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근데 저희가 진짜 잘 모르거든요. 저는 이런 거 진짜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위쪽에 있는 애들이 안정적인 애들이라고, 대박적으로 잃을 일도 없는 그런 애들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위에 떠있는 탑3 애들한테 투자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이더리움 지금 21,2,900원 25%를 매수해볼게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사볼게요. 조금 여기 거래대금이 높은 애들이 조금 안정적인 애들이잖아요. 거래량이 많으니까 비트코인 SB 이 녀석을 지금 중간값이 15만 900원이니까 저는 15만 500원에 사겠다라고 10% 해가지고 매수할게요. 한국적으로 등록했대요. 저 우선 두 군데 했고 한 군데만 더 할까봐요. 제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 군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조금 끌린다고 한 판테온. 근데 이건 거래대금이 진짜 낮긴 해요. 근데 이런 게 또 대박이 터지는 거니까 저는 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진 않고 지금 6만 원 매수할게요. 네, 이렇게 조금 리스크 걸고도 하나 완료했어요. 아직 미체결이에요. 제가 계속 틈틈이 확인할게요. 이거 체결되는지. 자, 지금부터 아침 식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재료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달걀을 좀 풀어줄게요. 달걀. 이런 식으로 스크램블이 아주 맛있게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면 맛은 어떤지. 맛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 비트코인을 푹 들어갔다가 반 정도를 다시 팔고 덱스만 지금 산 상태입니다. 덱스. 또 덱스 얘기가 많아서 얘기가 많은 애들은 뭔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206원에 샀는데 지금 가격이 212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반 정도는 다른 코인에 분산으로 다 이렇게 넣어보려고. 자, 오늘 제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체결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확인해보려 들었는데요. 우선 맨 처음 단계에 체결이 3개나 됐고 가격이 지금 한 1,000원 정도 올랐어요. 어쨌든 가격이 올라서 좀 행복해요. 몇천 원일지라도. 그리고 여기는 체결됐는데 가격이 방금 올랐다. 방금 200원 올랐네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판테온. 속상하네요. 그래도 이게 한 군데가 올랐기 때문에 비록 몇천 원일지라도 저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이렇게 지금 게임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저는 이제 그만 게임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총 3가지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서 투자 내역을 들어가니까 이렇게 여기 3가지가 한 번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팔게 되거나 또 새로 사게 되면은 바로바로 또 영상으로 남기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솔직히 저나 네오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한 적이 없어서 솔직히 이 두 분의 심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교수님하고 이제 그 손 MC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 투자할 때 외에는 이제 투자를 되게 잘 되거나 네. 엄청 손에 봐서 이제 깜짝 놀란 그런 그 적이 있어요? 착 불장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아 번지 점프했군요. 네네. 아이고. 아직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쉬면 안 돼요. 야, 오늘 우리가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알아보니까 어떻게 우리 코린이 분들은 좀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제 코인 로고를 보면서 어떻게 여기 거래소에 가입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까지는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분들을 보면서 좀 더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약간 언니 생각이랑 같은 것 같아요. 약간 보면서 조금 더 기다리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이 공부를 더 해보겠다. 네. 그렇죠. 아직도 때가 아니다. 또 이제 또 아니 그래도 우리 그 도전자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돈 벌면은 저는 네. 그거 보고 왠지 저도 네. 자신감 좀 생길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용기가 없거든요. 네. 일단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고 네. 저는 한번 용기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코린이들의 도전을 좀 응원해 보면서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는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기다리면서 한번 지켜봐 볼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4주 동안 네. 선생님 진짜 애 많이 수술해주시고 맞아요. 이 오해와 편견을 진짜 풀기 위해서 이제 명강의도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코린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코인라이트는 다음 주도 계속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즌2 코인라이트 할까요? 네. 시즌2 코인 라이트! 컴온! 시즌2 아마. 바이바이!